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을 앞두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부모님의 덕으로 제 앞으로 부동산 재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부동산 재산 중 하나를 팔아서 저에게 5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습니다. 자랑하려고 글을 쓴 게 아니라 사실 이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이 되어서 매일 아침 시청하는 용재 형에게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별개로 20대 부터 1,000만 원 정도 주식 투자를 하였고,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았을 때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익금을 매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래도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차익으로 얻게 된 5억이라는 이 큰 돈, 그래서 욕심이 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9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으니 이제는 큰 돈 한번 굴려봐도 될 것 같은데,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너 돈이니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전부 투자는 하지 말고 1억 정도 굴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으로 1억을 굴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5종목을 1억씩 굴리는 게 좋을지 좀 세세하게 전략을 짜고 싶고, 어떠한 분야의 종목을 투자해야 하는지도 감이 안 잡힙니다. 용재형은 언제부터 그 큰 돈으로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으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었는지 친동생에게 조언한다는 마음으로 세세하게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주식 투자를 쭉 하다가 이번에 큰 돈 5억이 들어와서 5억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뭐 1억 정도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좋은 건지 싶어서 우리 또 동생이 글을 남겨준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갑자기 나에게 여러분들 평균 수준에서 한 30억이 갑자기 생겼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 30억 뭐 하실 거예요? 뭐 일단 뭐 빚 갚고 아파트 사고, 자 그거 다 하고도 30억이 남았어요. 그냥 그럼 그 30억 갖고 뭐 할 거예요? 막상 생각 한번 해보시게 되면 할 거 딱히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30억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로또 당첨자들, 그 다음에 또 흔히 말하면 운이 좋아서 대박을 친 사람들 보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또 금액이 이제 뭐 로또라고 뭐 당첨돼봤자, 저도 매주마다 로또를 삽니다. 저도 매주마다 로또를 사서 로또 번호를 보는데, 그냥 저는 뭐 그냥 그 로또를 사는 게 꼭 돈이 되면 좋은 거고, 그것보다도 그냥 일주일의 기다림? 내가 한 5만원어치 사놓으면 토요일이 저녁이 기다려진 그 일주일간의 그 기대감과 그런 게 좀 좋다 보니까 그냥 소액으로 조금씩 사는데, 어찌됐건 저번 주 로또 당첨금 보니까 한 10억 되더라고요, 한 사람당. 근데 10억에서 이제 세금 떼고 뭐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중에 한 5, 6억 남겠지. 세금을 한 50%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로또 1등 당첨 5, 6억이면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또가 좀 많이 가격이 떨어졌지만, 미국의 뭐 슈퍼볼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하나로 막 200억, 300억 로또 맞기도 해요. 그 정도가 이제 인생 역전의 꿈이지. 솔직히 로또 5억 만약에 당첨금 들어온다 해서 인생이 역전까지는 아니잖아. 이제 그런 이제 미국의 슈퍼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 큰 돈이 들어온 사람들 보게 되면 다 말로가 별로 안 좋아. 좋은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이야기를 이제 왜 하냐면, 스노우볼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스노우볼이 돼야지, 위에서 굴러내리는 하얀 눈덩이, 조그맣게 시작한 눈덩이가 처음부터 이만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 시작해서 점점 커가지. 온라인 게임 같은 것도 한번 좀 비유를 한번 들어요. 이는 것보다 온라인 게임에다 비유를 하면 좋겠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게 되면 점핑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고 랩이 100레벨이야 근데 이 100레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이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100레벨이잖아 근데 점핑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랩업을 이거를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애초에 시작부터 70레벨짜리를 준다든지 80레벨짜리를 준다 그래.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이 말이지. 실질적으로 온라인 게임 해본 사람들은 알아. 내가 이 게임을 원래 해왔던 사람들이란 모르는데, 신규 유저한테 만약에 70레벨 80레벨짜리 캐릭터를 주잖아? 그럼 막상 들어가서 할 게 없어. 왜? 시스템을 모르니까. 노하우도 없고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야. 결국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작은 돈으로 시작하다가 내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네, 1,100이 됐네, 1,200이 됐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2배로 해서 2,000이 하는 거야. 3,000, 4,000.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지만 시장의 잔뼈가 굵어져서 이 어떤 상황이든 매매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1,000만 원 갖고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1억으로 10배가 뛴다? 적응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동안 내가 1,000만 원을 매매했던 것처럼 1억을 굴리게 되면 반드시 필패야. 뭐든지 순서라는 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5명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의 임원이야. 회사의 대표야. 이 5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투자금을 한번 받았어. 갑자기 5명이 500명이 됐어. 예를 들어서 5명 10배 가서 50명이 됐어. 그러면 또 5명을 움직일 때 50명을 움직일 때는 확실히 달라. 근데 이 50명에서 또 100배가 갑자기 10배가 들어서 500명이야. 그거는 더 파이가 커지는 거겠지. 그렇게 되면 내가 과연 얘네들을 이끌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지. 동네 구멍가게와 큰 바닥은 또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론은 결국 뭐냐면 다 빼고 1,000만 원 갖고 그동안 해왔으면 그냥 2배만 늘려서 하라는 말이에요. 한 2,000원 정도만. 이제 20대고 이제 30대 초반인 것 같은데 30대 초반인데 30을 앞두고 있다는데 얼마나 젊고 앞으로 얼마나 살 날이 많습니까? 앞으로 못해도 80 산다고 한다 그런다면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약에 이 5억으로 50년을 버텨야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근데 이 큰 돈을 바로 내가 해갖고 금액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일단은 자기의 실력과 기본기를 더 탄탄하게 하고 이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신압으로 가는 길을 가봐야 된다는 거지. 1,000만 원 갖고 매매했으면 올해는 그래 내가 어찌 돈이 좀 생겼어 좋아 난 2배 2,000만 원 늘려서 2,000만 원을 한번 해보자. 2,000만 원으로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또 해봐서 또 자신감이 붙으면 또 4,000만 원 늘리면 되는 거고 또 자신 있으면 또 8,000원으로 늘리면 되는 거고 금액이야 점차 늘려가도 절대 늦지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있다 그래서 이만큼 어느 순간 늘려버리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다. 돈을 써도 써본 놈이 알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돈을 써도 써본 놈이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젊은 친구다 보니까 동생이다 보니까 만약에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나라면 나 또한 주식 투자 금액이 자고 일어나는데 뭐 20억, 30억, 40억 가지고 매매를 했겠어? 아니지. 천천히 밑바닥에서부터 대학교 지난 20년간의 세월 동안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별 우여곡절을 다 하면서 해왔을 거 아니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어떤 거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하루 목표가 5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그 5만 원에 플러스 5만 원과 마이너스 5만 원 이 5만 원이라는 게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제가 하루에 뭐 마이너스 5만 원 플러스 5만 원 돼서 가능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그때의 전화 지금의 전화 똑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똑같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만큼 제가 이 환경에 적응이 됐다는 거죠. 이 적응이 되기까지 장기간에 이렇게 적응이 됐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모든 거를 나에게 말을 해줬고 올라갈 때 떨어질 때 희노애락을 느껴봤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험치가 쌓인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경험치가 쌓이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큰 금액으로,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항상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은퇴 자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은퇴 자금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주식 투자를 뭐 은퇴하고 나서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목돈이 생겼는데 퇴직하고 나서 어때서 한 1억씩 한 3, 40년간 일을 했으면 퇴직금으로 뭐 1억씩은 나오는데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그 1억 가지고 갑자기 뭘 할까를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주식 투자 말고 없거든. 그런데 이 시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분이 그렇게 큰 돈으로 1억으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1억이 마이너스 10%만 되더라도 1,000만 원 그냥 까먹는 거예요. 10분의 1이. 거기에 적응이 안 돼요. 왜냐,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은 적응이 돼서 마이너스 1,000만 원 까먹었으면 내가 다시 복구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주식 매매에 대한 스킬과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큰 돈이 들어와서 한 번에 매매를 해서 뭐 한두 시간 만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이 까먹게 되면 멘탈이 깨져버려요. 주식은 결국 멘탈 싸움이라 멘탈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감성적인 행동을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돈이 수중에 남아있지를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혹시나 그래서 우리 투자금을 늘리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 그 다음에 또는 갑자기 목돈이 들어와서 주식을 하려고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사연을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